안녕하세요. 내면의 창조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카드값 걱정에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직장 상사의 꾸지람이 두려워 출근길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현실에 벽을 보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은 아니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일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소수의 몇 명만이 막대한 부와 행복을 독차지하고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평생을 결핍 속에서 허덕여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불공평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은밀하게 공유해왔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의 지난 모든 실패는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든 창조될 수 있습니다. 2004년 호주의 한 TV 프로듀서였던 론다 번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으며 인간관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의 딸 헤일리가 건네준 낡은 책 한 권이 그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녀는 이 책을 읽다가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1910년에 쓰인 월러스 와터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 그리고 역사 속 위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플라톤, 셰익스피어, 뉴턴, 위고, 베토벤, 링컨,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들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부터 현대의 억만장자들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법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론다 번은 경악했습니다. 왜 이 엄청난 비밀이 대중에게는 감춰져 있었을까? 그녀는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 바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손에 쥐기 직전입니다. 의심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위대한 비밀의 문을 엽니다. Chapter 1. 위대한 비밀, 끌어당김의 법칙. 그렇다면 론다 번이 발견한, 그리고 역사상 위대한 성각자들이 알았던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입니다. 이 법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뒤로 출근길에 차가 막히고 회사에서 커피를 쏟고 상사에게 깨지고 저녁엔 배우자와 싸우게 되는 일명 머피의 법칙 같은 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일진이 사납네 라고 말하며 운을 탓합니다. 하지만 시크릿은 말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당신이 아침에 느꼈던 그 기분 나쁜 생각이 신호를 보내 또 다른 기분 나쁜 상황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결과라고요. 여러분을 하나의 거대한 인간 송신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진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우주로 쏘아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들, 즉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 예기치 못한 지출, 청구서를 다시 당신에게로 끌고 옵니다. 반대로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나는 정말 풍요롭다,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분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풍요의 주파수는 우주를 돌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아이디어 혹은 뜻밖의 수입을 당신에게 배달해 줍니다.
이것이 물리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만 반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생각만 억지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감정에 있습니다. 시크릿의 공동 저자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모른다. 당신이 입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속마음 감정으로는 하지만 난 빚이 너무 많아 불안해 라고 느낀다면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불안함을 수신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완벽한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신가요? 그렇다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멈춰. 지금 당신은 나쁜 미래를 창조하고 있어. 주파수를 바꿔 라고 말이죠. 듣고 싶은 음악방송이 98.5MHz에서 나오는데 101.3MHz에 다이얼을 맞춰놓고 왜 음악이 안 나와?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늘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부를 원하면서 가난의 주파수, 걱정, 결핍에 맞춰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생각들의 총합입니다. 통장 잔고, 인간관계,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난날 쏘아 올린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크릿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로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망칠 수도 있었다면 반대로 내가 위대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권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는 알았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론다번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이야기를 빌려 우리에게 3단계 창조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 3단계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라는 거대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Chapter 2 마음을 사용하는 법 3단계 창조 과정. 여러분의 손에 요술 램프가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램프를 문지르자 거인 지니가 나타납니다. 지니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Your wish is my command. Secret, 즉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이 지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무엇을 요청하든 우주는 지니처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그것을 배달해 줍니다. 그럼 이 지니를 어떻게 부려야 할까요? 론다번은 성경의 가르침과 양자 물리학을 결합해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라는 3단계 공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 구하라, ask입니다. 우주에게 메뉴를 주문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주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가서 배고픈데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웨이터는 당황합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원해요 라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는 틀린 주문입니다. 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하여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적으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세요. 이것은 우주 카탈로그에 주문서를 넣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믿어라, believe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문을 했으면 이미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완벽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내 눈앞에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나서 진짜 올까?
사기 아니야? 하고 매분 매초 의심하며 발을 동동 구르나요? 아닐 겁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순간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우주 주문도 똑같습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배송 중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how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빚이 5억인데 어떻게 부자가 돼? 그 방법은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할 때 400km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앞 100m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100m씩 가다 보면 어느새 부산에 도착해 있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가는 대담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받아라, receive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과물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갈 듯 기쁘고 안도감이 들고 가슴이 벅차오르겠죠? 그 감정을 지금 느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돈이 벌립니다. 기분이 좋아야 좋은 주파수가 나가고 그 주파수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루에 한 번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새 차의 핸들을 잡았을 때의 그 가죽 냄새, 승진, 축하 파티에서의 샴페인 맛, 사랑하는 연인의 따뜻한 손길, 그 생생한 감정이 온몸의 세포를 깨울 때 우주는 비로소 당신의 좌표를 인식하고 택배를 문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Chapter 3. 부와 관계의 비밀.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크릿에 등장하는 잭 캔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영원히 빚 속에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뇌는 빚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우주는 빚이라는 키워드를 접수하고 더 많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빚에서 풍요로 강제로 돌려야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길거리에 좋은 차를 보며 저건 내 차야 라고 말하세요. 백화점 명품관을 지나가며 나는 저걸 살 수 있어 라고 되뇌세요. 실제로 책에 나온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함에 청구서가 날아오면 숫자 0을 하나 더 붙여서 내가 받을 돈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혹은 통장 잔고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 놓으세요. 유치해 보이나요? 이 유치한 상상놀이가 잠재의식을 속입니다. 잠재의식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기 때문이죠.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는 느낌을 먼저 가질 때 돈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다음은 관계의 비밀입니다. 혹시 나는 왜 맨날 나쁜 남자, 여자만 꼬이지? 직장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고민을 하시나요?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비하하고 나 같은 게 뭘? 이라며 학대한다면 우주는 정확히 여러분을 무시하고 학대할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는 주파수를 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제발 그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랑을 자신에게 퍼부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나는 나 자체로 온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서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낼 때 사람들은 불나방이 불빛에 모여들듯 여러분의 매력에 끌려오게 됩니다. 특정 인물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Chapter 4. 기적을 부르는 습관,
감사와 시각화. 여러분의 소원을 로켓처럼 빠르게 우주로 쏘아 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부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 gratitude입니다. 시크릿에는 리브라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머니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저녁에 주머니를 비울 때마다 그 돌멩이를 만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그 감사 돌멩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브라워는 평범한 강가에서 주운 돌멩이를 정성스레 보내주었죠. 놀랍게도 그 아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돌멩이에 마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돌멩이는 그저 스위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켜는 스위치 말이죠. 감사는 왜 강력할까요? 불평과 걱정은 결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다리가 튼튼해서 감사해. 오늘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우주는 이 사람이 풍요를 느끼고 있네? 라고 인식하고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쏟아부어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의 포근함에 감사하고 칫솔질을 하며 치약의 상쾌함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주파수가 하루 전체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제 이 법칙을 건강에 적용해 봅시다.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바로 플라시보 효과가 증명하듯 우리 몸은 마음의 하인입니다. 여기 기적의 사나이라 불리는 모리스 굿맨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척추가 으스러지고 횡격막이 파열되어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평생 휠체어는커녕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못 쉴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 굿맨은 그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오직 한 가지만을 시각화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내 두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간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힘차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고 8개월 뒤인 크리스마스 날, 그는 정말로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의학계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시각화, 비주얼리제이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벽한 건강을 상상하십시오. 아파 죽겠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치유되고 있어. 내 세포는 매일 새로워져 라고 선언하십시오.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끕니다. 반면 사랑과 감사, 웃음은 면역 시스템을 폭발적으로 가동합니다. 질병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빛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건강이라는 빛에 집중하십시오. Chapter 5. 당신이라는 존재의 비밀.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넘어 더 깊은 진실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 직업? 나이? 그것은 당신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잘게 쪼개면 결국 에너지라고요. 현미경으로 당신의 손을 들여다보면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분자, 원자, 그리고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에 진동하는 에너지만이 존재합니다. 즉, 당신은 걸어다니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도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과 우주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장, One Mind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 삽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서. 하지만 잭 캔필드는 칠판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칠판과 같습니다. 과거에 무엇이 적혀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칠판 지우개로 지우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의 칠판은 지금 이 순간 깨끗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탓하며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로 끌고 와 미래까지 오염시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신, God, 우주, 근원,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무한한 힘의 일부가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키입니다. 당신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배는 좌초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배는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칠판에 여러분의 운명을 미리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칠판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적을지는 오로지 당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크릿은 말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다. 기쁨을 느끼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기쁨의 주파수를 낼 때 여러분은 우주와 가장 완벽하게 공명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시작.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비밀의 문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주의 송신탑이며 알라딘의 램프를 쥔 주인이라는 것을.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심할지 모릅니다. 정말 될까?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닐까요? 지난 세월 동안 걱정과 불평으로 살아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이 법칙을 믿어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론다버는 시크릿 홈페이지에 우주의 수표를 올려두었습니다. 백지 수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원하는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억, 10억, 100억? 우주에게는 1000원을 만드는 것이나 100억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이 쉽습니다. 제약은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상상해 보십시오. 천장 위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꿈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새 집의 냄새를 맡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환호하고 건강해진 몸으로 뛰는 여러분을 느끼세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잠드십시오. 그 순간 우주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The secret is within you. 이제 비밀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잊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면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걸작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